안녕하세요. 네, 저는 8살 자폐아이 엄마 동주씨입니다. 저희가 보는 교과서에서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단어는 이거다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없죠. 예, 당연히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재준이를 직접 키우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걸 못하는 아이들은 꼭 이것부터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재준이가 이걸 습득하고 나서 제 육아의 질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준이에게 원했던 거, 재준이의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로는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당장 바로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시도했는데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장 먼저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이유, 이게 저한테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유였어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재준이가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으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카레랑 햄버거 중에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뭐 카레 이렇게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토끼랑 양 중에 뭐 갖고 싶어 하면 토끼, 이렇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요런 선택하기. 이 선택하기가 안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거 토끼랑 양 중에 뭐 가질래? 라고 하면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이게 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걸 왜 못할까 했는데 이게 의사소통 의도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 선택하기는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의도가 없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선택하기가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이 선택하기를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거, 까먹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목욕하고 속옷 입는 거잖아요. 어차피 매일 해야 하는 활동이니까 귀찮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속옷 색깔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예요. 토끼 아이. 이렇게 아이에게 재준아, 너 흰색 팬티 입을래? 노란색 팬티 입을래? 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고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아이 손 가까이로 팬티 하나를 터치 시켜주세요. 그런 후에 노란색 팬티 골랐어? 그럼 노란색 팬티 입자 하고 아이에게 노란색 팬티를 바로 입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 손에 닿은 걸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손에 닿는 걸 고른 거다라는 걸 인지시켜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그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속옷을 주면서 골라라고 했을 때 손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진 않지만 처음에 팔을 이렇게 올려서 저한테 하나 찍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줬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기가 이제 하나씩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걸 무조건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선택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3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속옷 바구니에다가 자, 요거 중에 골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빼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봤어요. 이 속옷 선택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양말, 아침엔 양말, 저녁엔 속옷, 이런 식으로 활동을 조금씩 늘려갔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 선택을 유도하는 질문을 할 때 골라 라고만 했거든요. 이게 골라볼래? 선택해봐, 이런 게 다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도 이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골라 이렇게만 했어요. 자, 2개 중에 골라, 뭐 하얀색하고 줄무늬 팬티 중에 골라, 이런 식으로 지시어를 바꾸지 않고 통일해서 하나로만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가 고른 걸 무조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양말을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입은 옷에는 무조건 흰색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아이가
뭐 빨간색 양말을 고른 거예요. 빨간색 양말을 골라서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그날은 꼭 빨간색 양말을 신기도록 해야 한다. 예, 아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자꾸 뭐 할 때마다 이거 두 개 중에 선택해라, 골라라 라고 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오죽하면 물음표 살인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꾸 뭐 할 때마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또 너무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선택하라고 하고 하면 또 이제 불안해질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저처럼 언어치료를 시도해보려고 하신다면 첫 번째 영상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